안녕하십니까. 은행 업무와 어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출입 업무와 어음과 관련인데 은행이 이제 수출하면 수출을 하는 수출업자라든가 수입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어음이 이용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보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수출업자 입장에서 하는 화환 업무와 그 다음에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이 신용장 개설 업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격지자 간의 매매에서 상품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이며 운송 중의 상품에 대하여 발행된 운송증권, 즉 선화증권이라든가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그 지급 또는 인수가 담보되어 있는 환음을 말한다. 즉 어음상의 권리가 운송 중의 물품에 의하여 담보되는 환음을 의미하고 화부환음, 화환음 또는 단순히 하완음이다, 어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걸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지에 있는 한국이라고 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에 있는 갑이 매도인입니다. 수출상입니다. 자, 비지는 미국이라고 하고요. 미국에 있는 을에게 수입상에게 수출을 합니다. 물건을 수출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면은 물건을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돈을 받아주면 좋은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자 물건을 보냄과 동시에 그 물건에 관한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죠.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하냐면 운송인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이 물건을 주게 되고 물건을 하고 운송이 날라서 나중에 이 사람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 운송인은 물건을 이 수출상, 즉 물건을 매도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물건을 받게 되면 어떠한 물건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역을 기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화증권을 이제 갑이 갖고 있죠. 예, 운송인으로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갑은 또 BOR에 있어서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갑 발행인, 을 지급인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환음을 발행합니다. 환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갑이 발행한 어음과 그 다음에 을이 지급할 어음을 두 개를 발행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두 개를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음과 환어음과 선화증권을 두 개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 있는 비영은행, 즉 애완은행으로 합시다. 애완은행에다 이거를 넘깁니다. 넘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할인을 하든 간에 또는 추심을 할 수 있겠죠. 추심을 하거나 할인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A은행에다 돈을 넘깁니다. 만약에 할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할인과 동시에 바로 A는 갑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추심한다 그러면은 돈을 다 추심해서 주기 때문에 나중에 받고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이 갑은 A에게 환원 플러스 선화증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건이 계속 가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한 달이 걸린다 가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걸 가지고 갑은 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음을 할인하게 되면 돈을 만들 수도 있고 추심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은행 즉 한국의 외환은행은 만약에 미국의 뉴욕에 지점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지점이었으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미국 은행에다가 자기하고 거래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환음하고 선화증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해서 넘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B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정이라는 은행은 이걸 가지고 수입상한테 갑니다. 수입상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환음이기 때문에 네가 끝까지 책임을 질래, 주채무자가 될래 하는 게 뭐였죠? 인수할래라고 물어봅니다. 또는 지급을 할래라고 해서 지급에 관한 돈을 뭐 받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돈을 이제 주고받거나 인수를 받게 되면 은행은 이제 그때 B한테 뭘 넘겨주냐면 선화증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때 은행은 을에게 이 선화증권을 넘겨주고 을은 정에게 돈을 넘겨주겠죠.
인수가 됐든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돈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을은 선화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물건이 뉴욕과 한국에 들어오면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서 운송인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의 주인이니까 나에게 다오라고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음인데, 환음은 환음인데 이 선화증권이 붙어있는 어음, 이것을 화환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더 설명하면 이 사람이 수출상이 운송인으로부터 받은 선화증권과 자기가 발행한 환어음을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환어음이 되고 이 사람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발행인 그 다음에 물건을 주는 대신에 선화증권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어음과 선화증권 두 개를 가지고 자기 은행에 대금을 청구하거나 대금 출심을 의뢰하거나 얼음을 팔게 되죠. 그러면 이 은행은 자기가 거래하는 지점이라든가 그 미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이거를 송부하게 되고 이 은행은 여기 직업인한테 가서 돈을 받거나 인수를 받은 다음에 뭘 넘겨주죠? 선화증권을 넘겨줍니다. 그럼 선화증권을 받은 B는 이 운송인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 선화증권을 제시해서 금전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물건을 받아낼 수 있다. 그 취지고 여기서 돈을 가고 돈은 다시 이렇게 오고 돈은 다시 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어음에 선화증권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이 환어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보면 격지자 간의 매매에서 상품의 매도인이 아까 한국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 미국에 있는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해서 발행한 어음이며 운송 중에 상품에 대해서 발행된 운송증권, 아까 말씀 선화증권, 이 운송증권에 의해서 그 지급 또는 인수가 담보되는 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급인이 지급을 안 하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게 그 경제적인 가치가 따라가면 은행이 그 선화증권을 제시해가지고 은행이 물건을 받아서 처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다시 뭐 그 처음에 수출상한테 다시 넘겨주고 돈을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 운송 중인 이 물건에 의해서 지급이 담보되어 있는 이 정도로의 어음이 화환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장소에 따라서 내국이냐 외국이냐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 신용장 개인정보에 따라서 신용장 있는 신용장 없는 화환음을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그 다음에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출심을 의뢰하게 되면 출신 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한국에 있는 은행이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통해서 저기 수입상으로부터 돈을 받아내 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게 출심이고 할인 화음은 먼저 자기 거래 은행은 또 돈을 받는 거. 그래서 팔아가지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거 이것을 할인 화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서류 인도 조건에 따라서 지급 인도, 그 다음에 인수 인도 이거는 지급함에 따라서 수입상이 지급을 함에 따라서 인수 인도는 인수를 했을 때 서류를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기능과 효능을 보게 되면 이거는 격지자 간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대금 회수에 관한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아마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멀리 있다 보니까 물건은 이미 가고 있는데 한 달 뒤에 도착하고 있는데 그 매수인이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매수인이 나중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수출상은 애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건을 다시 돌려올 수도 없고 오다 보면 물건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쉽게 바로바로 이 지급인의 의사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지급 불지급의 위험을 면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은행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개입을 통해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서 뭐 다 당사자 간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화환음의 단계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환음은 저기 환음과 똑같다. 환음과 똑같은 것으로서 특별한 종류의 음이 아니고 단지 이제 그 운송증권과 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있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에서는 이제 매매에서 뭐 이거는 통설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과 할인은행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매도인과 수출심은행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 할인과 출심은행과 관계 이런 게 있는데요.
출신은행과 매수인과의 관계. 이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 할인의뢰인이죠. 의뢰인이고, 할인은행입니다. 거래은행이고요. 이거는, 저기, 지급인이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시면 뭐 크게 이해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할인은행 관계는 아까 A와 B형의 관계죠. 이 B형의 관계. 그래서 이런 것은 매도인과 할인은행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는 거. 그래서 이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도인과 할인은행 사이에는 어음 할인이 이루어지고 매도인은 어음의 배소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지므로 매수인에 의하여 빈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되면 할인은행은 매도인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나중에 B형이 정 B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못 받으면 B형은 자기가 어음을 할인받았다. A가 할인해가지고 B가 가지고 있다 할 때면 이때는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어음을 돌려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매도인과 출시은행과의 관계. 출시하음 의견은 매도인 은행에 대해서 환어음의 출시를 의뢰한 동시에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와 상환 후 첨부된 우선직을 지급을 교부할 것을 임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A가 있고 B형이 있고 B가 있고 정이 있었죠. 그러면 A은행은 이 사람은 닦아는 어음 할인했잖아. 이번에는 출시이임이죠. 출시이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A가 B한테 현재로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이렇게 통해서 가서 돈을 받아온 다음에 돈을 받아오면 이렇게 돈을 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서류를 넘겨줄 때 이 사람한테 바로 넘겨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을 이 서류를 넘겨줄 때, 즉 선화증권 이런 서류들을 넘겨줄 때는 뭘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돈을 주거나, 즉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뭐 했을 때 인수를 했을 때, 인수라는 것은 주체문자니까 이런 거를 했을 때만 비로소 서류를 넘겨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음의 지급이라든가 인수와 상환으로 이러한 것과 상환해서만 첨부된 운송증권을 이것을 선화증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것을 위임한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추심은 현실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주어야 된다라는 법률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매도인과의 매수인 관계. 이거는 이제 A와 B의 관계죠. 자, B형이 있고 G형이 있는데 이건 차치하고 A와 B의 관계다. 이거는 뭐 당사자가 안에 거래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시행 관계, 매매 계약상 동시행 관계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매수인은 지급 또는 인수 등의 선이행을 하는 결과가 되어 불리함으로 화환음으로 결제하려면 당사자세 특약이나 상관습의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은행과 출시은행과의 관계. 자, 할인은행은 출시의뢰서에 환어음과 운송직권을 첨부하여 수입지 있는 출시은행에 송부를 하게 된다. 자, 만약에 A가 B한테 할인음을 하고 B는 다시 정한테 출심을 의뢰했다. 이때 이 관계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할인은행은 출심의뢰서에 환어음과 운송증권을 첨부해서 수입지는 출심은행 즉 정에게 넘긴다. 아까 설명드렸죠. 환어음하고 뭘 준다? 선화증권을 준다. 그 다음에 정은 B한테 가서 어떻게 한다? 인수가 있거나 지급이 된 경우에는 선화증권을 넘겨준다. 그랬습니다. 선화증권을 넘겨준다. 그러면 선화증권을 가진 B는 운송인에 대해서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런 뜻입니다. 다음 출심은행과 매수인 간의 관계. 자, 이거는 B와 정의 관계죠. 자, A와 B형은 여기 남아있고, 자, B와 정의 관계인데, 자, 출심은행과 이 관계입니다. 출심은행과 매수인 사이는 원래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출심은행은 매도인과의 위임 계약, 출심은행이 할인은행의 본지점인 경우에 또는 따라서 출심은행과의 고객인 관계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B한테 어음을 할인하는 게 아니고 출심을 의뢰했습니다. 그때 B형이 정에게 다시 출심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이 B형의 지점이다. 예컨대 뉴욕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지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위임계약이죠. 그냥. 그쵸? 근데 만약에 정이 B형의 지점이 아니고 그냥 일반 미국은행이다. 뱅크 오브 어메라든가 이런 미국은행이다. 이런 경우는 다시 또 여기다 위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을 했고 위임을 했고 그래서
복임, 복수로 위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임 관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는 추심은행과 복임 관계에 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임을 한 게 이것은 지점이 아니고 별개 은행인 경우죠. 그래서 이해되죠? 지점인 경우, 병의 지점인 경우는 위임 계약, 위임 계약이지만 왜냐하면 이미 그 같은 동일체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정이 새로운 다른 별개의 은행으로 가면 이런 경우는 별도의 또 위임 관계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복임 관계다라고 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이행 보조자로서, 즉 매도인의 이행 보조로서 매수인에게 운송증권을 교부하고, 뭘 교부하고? 선화증권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으로 환호음의 지급, 인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인수를 받거나 돈을 받고 선화증권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이해해 보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 지금까지 배운 거는 A가 병이 있고 B가 정이 있을 때 A가 수출상이죠. 수출상에서 이게 환원을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관계를 설명했다면 이번에 신용장은 수입업자 입장에서 쓴 겁니다. 수입업자에서 썼는데 이 점을 좀 더 설명드리면, 자,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고 병은행이 있고 그다음 B가 있고 정은행이 있습니다. 그럴 때 B가 수입업자입니다. 자, B가 수입업자인데 이때는 이제 아쉬운 사람이 B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제 이렇게 파는 거죠. 물건을 파는데 돈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B가 격지자간의 몇 명이기 때문에 물건을 확인해보고 돈을 준다든지 했을 때는 이게 B는 그냥 일방적으로 불리한지에 놓여지잖아요. 그래서 B는 A는 B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물건을 보내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네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 물건이 서류상에 일치한다고 하면, 서류에 적혀진 것과 동일한 물건이라고 하면 네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정이 이것을 지급을 담보한다, 지급을 해준다라는 각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물건을 보내주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입업자가 발행하는 것이, 수입업자가 이 신용장 개설을 의뢰해가지고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이것을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가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확인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켜주면 내가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 결제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 자, B입니다.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 자, B입니다. 수입업자의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죠. 요청과 제시에 따라서 신용장 개설 은행, 여기는 정이겠죠, 정. 신용장 개설 은행이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수출업자, 이는 A죠. 수출업자의 매입은행, 그 다음에 선의어음 소진에게서는 어음금을 지급하겠다 또는 인수를 보증하겠다고 지급하게하는 서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이 이 서류 조건이 일치하게 되면 이 지급을 확약하는 거죠. 그러면 정은 그냥 해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별단 예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서 정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정은행에 보관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신용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신용장 거래 독립성, 추상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기본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기본계약에 의해서 구속을 받지 않는다. 자, 아까 A와 B 간에 있고 병과 정 간에 있을 때 정이 이제 신용장을 개설은행이죠. 의뢰인이고 여기에 이 물건에 대한 매매 관계가 있고 신용장 개설하는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원인 관계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어음 관계처럼 이 별도의 관계라고 본다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관계다. 추상성, 아까 우리 어음행의 독립성, 추상성 다 배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류상의 거래다. 실질적으로 뭐 상품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 엄격일치 원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정이 신용장 개설은행이 책임을 지려면은 그 신용장 개설 조건에 일치하는 물건이 와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은 그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모든 물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엄격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걸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 일치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류에는 상업신용장, 여행자신용증, 화환신용장, 무한, 취소불능, 취소가능 있는데, 자, 이때 정의 신용장 개설은행을 했죠. 그래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정의,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신용장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면 취소불능 신용장이고, 정의 나중에 이걸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취소가능 신용장이 됩니다. 그러면 A, 매도인 입장에서는, 즉 수출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취소 불능이고 안 좋은 게 취소 가능이겠죠. 당연히 정의 나중에 취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신용장, 국내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이 원신용장은 그 외국 간의 그런 관계겠죠. 그래서 국내 수출장이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제1의 신용장이 원신용장입니다. 원래 신용장. 내국 신용장은 원신용장을 거래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원자재 공급자라든가 제품 공급자를 수입자로 해서 동은행으로도 발행하는 제2의 신용장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용장의 경제적 기능은 담보 기능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B가 A는 B한테 물건을 줬는데 B가 금전을 즉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담보하는 거죠. 그래서 정이 이것을 담보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 매도인에 대해서 즉 매도인 A에 대해서 매수인의 지급을 담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용기능 지급기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신용과 이 지급기능을 갖는 거죠. 신용장의 법적 성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설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놓고 보시면은 아마 될 텐데, 자,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자,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B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결제 관계. 자, 물건을 넘겨주고,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개설은행,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을 의뢰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용장 이 정액에 개설 의뢰하면 이 사람이 거래를 하게 된다. 그다음 여기에 뭐 통지은행이라든가 매입은행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즉 비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는 매매대금 결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무가 있고 매매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신용장을 개설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과 개설은행 간은 자금 관계 있죠. 그래서 뭐 학설은 이렇게 나뉜다만 준 자금 관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매도인과 이 개설은행의 관계는 이 계약과 이 관계와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즉 추상성, 독립성이 있다라고 수업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자체에 의한 법률 관계다. 즉 원인 관계와 독립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있고, 그다음에 엄격 일치 원칙에 의해서 서류가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다만 실질 심사 의무는 없다. 그래서 독립성이라든가 추상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뭐 통지은행, 개설 지급은행, 매입은행 이런 말들이 있는데 결제은행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그걸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